네, 안녕하세요. 차트 선생입니다. 오늘 금양 장중에 또 급락이 나왔죠. 일단 제가 뭐 영상을 찍어 드렸었는데 일단 가더라도 이 구간을 깨고 갈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 구간이 깨지니까 이 구간이 저항선으로 바뀌면서 여기서 저항을 맞아버렸죠.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일단 여러분께 좀 간단하게만 좀 말씀을 드리면 일단 이 구간 13,000원 구간이 저항선 작용이 되었고요. 이 구간을 결과적으로 넘어줘야 이거는 주가가 다시 한번 2만 원대로 넘어갈 수 있다라는 건데 현재 흐름상으로 봤을 때는 계속적인 계단식 하락의 흐름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건 현 구간에서 다시 한번 13,000원대 위로 올라와 주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 부분 체크 한번 여러분들이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저 오늘 9시 1분에도 말씀을 좀 드렸다시피 금양은 지금 위쪽에 단타 물량들이 쌓여 있다. 단타 물량들이 쌓여 있어서 개인적으로는 올리더라도 전저점을 고의적으로 이탈시키고 누르고 올라갈 것 같으니 신규 진입은 금지. 보유자는 매도 못하신 분 다시 상승 나오면 어느 정도 정리하는 게 좋다. 말씀을 드렸고 9시 1분 이후에 그죠? 몇 시죠 이게? 9시 9분쯤에 마이너스 10%짜리 급락이 나왔죠. 뭐 코스피 200에서 퇴출된다. 이 내용도 미리 말씀드린 내용이고요. 지금 주말간에 올려드렸던 금양 영상인데 조회수가 이제 9,200을 좀 돌파하고 있네요. 여러분들한테 뭐 정말 제가 그냥 뭐 매도하세요 이게 아니라 정말 여러분 돈 지키고 좀만 매도하자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일단은 어제 5시에 올렸는데 거의 한 9,200의 조회수가 좀 탔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보셔도 알겠지만 우리가 코스피 200에서 일단 퇴출이 되었기 때문에 주가의 추가적인 하락 가능성 충분히 열어둘 수 있으니 좀 주의를 기울이자라고 말씀드렸고 앞으로 감사 보고서까지 10거래일이 남았습니다, 여러분들. 정확히는 9거래일 정도. 9거래일 정도 남았는데 여러분들이 일단 지금 하셔야 되는 건 13,000원 구간 이제 넘어주냐 못 넘어주냐가 좀 중요해요. 이 13,000원 구간을 넘어줘야지 다시 한번 상승에 대한 도약이 가능하다. 쉽게 말씀드리면 그겁니다. 이 13,000원짜리 있잖아요. 이 자리. 결과적으로 지금 13,000원짜리를 이탈하였는데, 그죠? 이탈하였는데, 이 이탈한 자리에서 거래가 터졌죠. 그럼 이 물량을 잡아주고 여기까지 올라와 준다라고 하면 밑에서 물량을 받고 앞쪽에 있는 매도 물량까지 받아서 한번 치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사실 금양의 회생 가능성, 금양의 감사 보고서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으나 우리가 제일 중요한 건 일단은 뭐 회계 관련된 뭐 횡령 배임 이런 게 없다면 사실상 금양의 감사 보고서는 뭐 한정 의견이든 뭐든 하여튼 나오긴 나올 거예요. 뭐 의견 거절이 나오진 않을 거다. 자, 그런데 우리가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이 부채 관련돼서 부채가 많이 있다가 많이 줄었죠. 근데 이 문제를 제외하고라도 일단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게 기장 공장이 지금 사실 공사가 진행이 안 되고 있어요. 최근에 자사주 1,700 팔았잖아요. 그죠? 이 정도면 충분히 뭐 할 수 있어요? 기장 공장 돌릴 여력이 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기장 공장을 다시 한번 공사를 재개하지 않는 이유는 일단은 제가 봤을 땐 이 현금 들어온 1,700억을 채무를 갚으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구간에서. 그럼 이 채무는 누구 채무를 갚는 것이냐? 우리가 분기 보고서에서 확인을 해봤을 때,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 제 생각을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뭐 제 욕을 하셔도 됩니다. 보면은 차입금이 있죠. 차입금. 자, 차입금이 있는데 이 차입금을 좀 보면 자, 봐봐요. 그럼 여기 차입금, 단기 차입금에서 자, 누구의 돈이 보이죠? 누구의 돈? 류광재형 돈 보입니다. 1,000만, 10만, 100만, 10억, 100억, 1,000억. 자, 2,400억인데 이거는 출자 전환 어느 정도 했죠? 그러니까 남아있긴 남아 있습니다. 출자 전환 했어도. 그리고 또 누구 있어요? 여기 KJ 인터내셔널, KY 에코. 여기 일단 한 4,500억의 부채가 있었잖아. 단기 차입금으로. 근데 이 중에서 많은 물량을 출자 전환해서 어떻게 했어요? 출자 전환해가지고 부채를 깎았죠. 부채를 전환. 그래도 1,000억 정도 남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차입금을 갚았을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뭐 은행에서 빌려준 거 아마 담보를 해서 빌렸기 때문에 이건 담보가 알아서 실행이 될 것이고, 현금을 요쪽으로 갚았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어요. 류광재 회장이나 KY 에코 이쪽으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회사에 현금을 쌓아두는 거죠. 공장을 짓지 않고. 이유는 간단하죠. 공장을 지었을 때 매출과 영업이익이 발생된다라고 하면 좋겠지만, 공장이 완공되면 인부를 투입해야 됩니다. 인부를 투입하고 관리비를 써야 돼요. 그럼 돈이 지출이 되죠. 근데 영업이익과 매출이 안 나면 계속 마이너스 폭이 커지겠죠. 이 부분을 실행시키지 않기 위해서 공장 진행을 안 하고 있는 걸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결과적으로 주가가 반등이 나온 거 기대하는 이유는 뭡니까? 기장 공장이 돌아가서 제대로 2차 전지 관련된 매출이 나오는 것, 그죠? 이게 우리가 바라는 건데 이걸 안 돌리고 있단 말이야. 1,700억을 자사주를 매각해서 왜 공장을 안 돌리고 있냐 이거예요. 그 부분들 때문에서라도 우리가 앞으로 남은 9거래일 동안 사실상 우리가 회계감사인이 아니기 때문에 2024년도 10월부터 이 3월 4일까지 회사의 회계가 어떻게 지금 움직이고 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이거를 25년도 3월에 감사 보고서를 통해서 우리는 확인을 해야 돼요. 그럼 이 부분이 결과적으로 6개월 동안 어떠한 수상적인 움직임이 있었더라고 하면 결과적으로 감사 보고서에서 제대로 된 의견이 안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 구간에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는, 일단은 반등에 대한 흐름이 움직임이 나오면 반드시 정리를 한번 생각을 해보셔라. 물론 여러분들 지금 들고 있는 돈 어차피 마이너스 70% 80%인데 뭘 파냐, 이런 말씀 분명히 하시겠죠. 분명히 하실 거고, 저도 그 마음을 모르는 게 아니죠, 당연히. 그런데 나중에 또 이거라도 팔 걸이라고 하는 날이 또 올 수가 있어요. 와, 저주를 해라. 근데 저주를 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그냥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금연 관련돼서는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 당시에 제가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이거 일단 25,000원 못 넘기면 매도를 하자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이후에 급락이 나오고 있어요. 뭐 이 부분은 여러분들한테 어렵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금양 검색해보면 알겠지만 여기 26일에 좀 말씀을 드렸단 말이에요. 금양 이거 못 뚫으면 손실이어도 정리한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24,000원 구간이었죠. 그죠? 그걸 못 뚫었어요. 그래서 일단은 정말 저도 아쉽고 여러분들이 돈 많이 버셨으면 좋겠는데 안타까운 심정이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일단은 이 매도에 대한 거래량은 줄어들긴 했습니다. 그죠? 매도세가 조금 줄어들긴 했어요. 내일까지 확인해 봐야겠지만 매도하는 물량 자체는 좀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여기서 다시 한번 반등 나오는 그림이 나와준다라고 했을 때 이때 대응에 대한 부분, 정리에 대한 부분 한번 고려를 해보셨으면 좋겠다 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타이밍 한번 잡아 드릴 건데, 굳이 지금 구간 많이들 힘들었을 텐데 텔레그램방 뭐 들어오셔도 되고 안 들어오셔도 돼요. 편하신 분들, 그리고 들어오실 분들만 위에 번호로 금양 남겨주시면 텔레그램방 초대해 드릴 건데, 한 3,600분 정도 들어와 계십니다. 금양 두 글자 남기셔서 텔레그램만 오셔서 대응에 대한 부분들 한번 고려를 해보시고요. 자, 그런데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뭐냐면, 개인적으로 금양의 주가가 급등했던 이유는 사실 2차 전지에 잘 탑승을 했죠. 2차 전지 랠리에 잘 탑승을 했고, 2차 전지가 뭐였어요? 주도주였죠. 그러니까 확실한 건 금양이 주도주였다라는 거, 2차 전지로서. 그죠? 그럼 우리가 지금 또 생각해야 되는 건 뭐냐면, 금양 같은 종목을 찾아내기 위해서는 뭘 잡아야 돼요? 주도주를 잡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 동의하실 거예요. 그럼 지금 여러분께 감히 여쭤볼게요. 주도주가 뭐죠? 2차 전지라고 대답을 하실 건가요? 지금? 2차 전지가 주도주가 아니죠. 지금은 조선주가 주도주입니다. 그럼 우리가 조선주 잡아가시면 돼요. 하나오션, 삼성중공업, 현대중공업 이쪽을 보면 된단 말이야. 그럼 얘네 보면 돼요. 얘네 보셔도 돼요. 얘네 봐도 된다. 근데 얘네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사업 자체가 LNG선 매출이 70% 80%잖아요. 그럼 우리가 LNG선이 많이 팔린다는 걸 알면 LNG선에 들어가는 조선 기자재 업체를 충분히 우리가 뭐 할 수 있어요? 충분히 볼 수가 있겠죠. 그죠? 조선 기자재 업체를 충분히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조선 기자재 업체가 27년, 28년도까지 얘네들한테 납품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이 회사를 보니 매출과 영업이익이 올라가요. 적자 기업이 절대 아니에요. 흑자 기업이고 매출과 영업이익이 올라가는 구조입니다. 근데 주가는 박스권에 있어요. 상단에. 그럼 결과적으로 이 주가는 따라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거야. 우리가 적자 기업을 꿈을 먹고 투자하는 것도 굉장히 여러분들이 잘하면 성공적인 투자가 될 수 있죠. 테슬라처럼. 근데 이게 너무나 힘들어요. 어렵고. 그렇게 되면 저는 실적이 나오는 회사에서 추가적인 성장이 나오는 이러한 회사들의 주가가 바닥에 있다라고 하면 이거를 잡는 게 개인적으로는 이득이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이 실적이 안 나오는 회사보다 사는 게 이득이다. 그러니까 수익률은 조금 저조할 수는 있겠죠. 근데 얘네들이 시총이 1조가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주가가 올라간다고 했을 땐 강한 상승 나올 수 있으니까 요거 제가 조선 히든 종목으로 넣어 놓을 테니까 한번 체크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말씀드리지만 금양은 대응에 대한 부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대응 전략 한번 짜보실 분들은 금양 남기셔서 들어오시면 입장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조선 히든 종목은 또 뭐냐면은 자, 1억 만들기 프로젝트랑 히든주가 뭐냐면은 자, 먼저 제가 조선주를 말씀드릴 건데 개인적 입장에서 조선 슈퍼사이클이 이제 시작됐다라고 가정을 하면 앞으로 1년 동안은 계속적인 우상향의 흐름이 나올 거기 때문에 이런 우상향의 흐름이 나오는 동안 이 조선주에서도 분명히 기자재 쪽에서 엄청난 상승들이 나올 겁니다. 자, 생각을 해보면은 이 하나오션이나 이제 HD, 현대중공업 같은 애들이 뭐 단기간으로 1개월에서 2개월 사이에 2배, 3배 올라가기 힘듭니다. 이건 아마 공감을 하실 거예요. 하지만 하나오션과 HD, 현대중공업에 들어가는 이런 기자재를 공급하는 기업들, 특히 LNG선 쪽으로 기자재를 공급하는 기업들은 뭐 한 달, 2달 안에 3배, 4배 가는 기업들도 금방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잠깐만 좀 말씀을 드릴 건데 여기 잠깐 보면 제가 이 하이젠 RNM이라는 로봇 종목을 여러분들 12월에 공유를 드렸어요. 12월에 공유를 드렸고 여기 내용을 보시면 알겠지만 하이젠 RNM 같은 경우에 계속적으로 여러분들한테 공유를 드리면서 우리가 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종목입니다. 근데 어떻게 됐어요? 이 종목이 4배가 올라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는 5만원 구간 되기 전에 이 구간 4만원대에서 전부 다 매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새로운 조선 쪽으로 보고 있는데요. 이 조선업 전망을 보시면 알겠지만 25년도 말 조선 5개의 상선 해양 수주잔액은 1372억 달러로 전망된다라는 겁니다. 얼마 여러분들? 190조, 200조요. 이는 전년 대비 10% 성장한 수치이고 한국 조선업체들은 LNG 운반선 시장의 70% 이상을 점유하고 있어 시장 우위, LNG 운반선, 특수선, 컨테이너선 등 고부가 가치 선박 교체 수요가 증가할 전망이다. LNG 운반선이 70% 이상을 차지한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 종목 자체가 뭐요? LNG선 관련주이기 때문입니다. 보면은 향후 몇 년간 조선업계의 강력한 수요를 기반으로 한 매출 성장의 여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업계 전망에 따르면 LNG선의 인도 물량이 증가시킬 것으로 기대되고 있으며 얘는 이미 27년도까지 물량을 확보한 상태이기 때문에 24년도부터 매출이 다시 한번 크게 증가가 되었으나 주가는 제자리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주가가 제자리에 있기 때문에 뭐한다? 이제 신고가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 왜? 영업이익이 늘고 있는데 주가는 그대로기 때문에. 바로 뭐요? 이 차트죠. 보시면은 이번 조선업 훈풍에 올라타 박스권을 돌파한다면 이게 30년 만에 신고가 돌파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만 올라간 매물대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매물대가 없다라는 것은 매수세가 폭발적으로 붙을 수 있다라는 거죠. 하나오션이 매물대 뚫고 신고가 10년 만에 간다면 어떻게 해서 계속 올라가잖아요. 이런 그림이 곧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 꼭 체크해 보시고 이 종목 받아가실 분들 있다라고 하면 자 위에 번호로 간단하게 조선 히든이라고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자 여러분들 현 구간에서 이 종목 잡아가시면 정말로 높은 수익률 충분히 나올 수 있을 만한 종목이고 우리가 사실 주도주를 잡아가야 된다는 건 모두가 알지만 지금 사도 될까? 라는 생각을 항상 할 겁니다. 근데 개인적으로는 조선은 이제부터 실적이 찍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누적 실적이 찍힐 거예요. 2022년도에 수주받았던 거, 21년도에 수주받았던 거, 22년도에 수주받았던 거에 대해서 이제 영업이익이 나고 있다라면 23년도, 24년도에 수주받았던 게 계속적으로 영업이익이 쌓이면서 우상향하는 흐름을 만들어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이 기자재 쪽에서는 좋은 영업이익이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다. 단기적으로는. 그래서 최소한 1년 정도는 계속 우상향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반드시 받아가시기 바랍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요 종목 간단하게 조선 히든이라고 남겨주시면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